네, 안녕하세요. 투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오감자 딸기맛 스페셜 봄 에디션이죠. 오감자 딸기맛 봄 에디션 먹방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고고. 네, 바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에서 나왔죠? 2015 리미티드 에디션 봄 한정판 오감자 딸기맛 꽃딸기입니다. 비주얼은 이런 비주얼. 이런 비주얼. 네, 이렇고요. 네, 꽃딸기 봄 한정판. 이거 제가 1월 중순에 샀나 그랬는데 마트에서 팔고 있길래 사봤고요. 가격은 2,400원입니다. 한 봉지에. 바로 한번 맛을 볼까요? 이 비주얼을 못 잡아서 저는 사봤습니다. 와, 딸기 냄새 미쳤다. 비주얼은 뭐 이런 비주얼. 안에는 이렇고요. 핑크핑크하죠. 역시 남자는 핑크. 맛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뭔가 딸기가 붙어있어요. 막. 와, 오리지널 오감자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그냥 딸기 맛이에요. 완전 봄맛.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딸기 우유 크림이 들어갔네요. 설탕이랑 딸기맛 시즈닝. 아, 이게 딸기 쿠키칩이네요. 딸기 쿠키 크럼블. 겉에 뭐가 좀 붙어있는데 이 그림 보이시죠? 이 빨간 딸기 건더기. 여기 딸기 쿠키랍니다. 딸기 우유 크림을 바르고 딸기 쿠키 크럼블을 굽고. 와, 맛있네. 사실 처음에는 좀 허짓게 했었거든요. 비주얼 봤을 때는 아, 이거 너무 단 거 아닌가? 너무 막 인공적인 맛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되게 인공적인 맛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딸기 우유 크림이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맛을. 그래서 되게 산뜻한 맛이 납니다.
딸기 우유에 약간 크랜베리, 말린 크랜베리를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되게 새콤한 딸기의 그 쿠키 맛에, 딸기 크런치 맛에 딸기 우유가 잡아주는 느낌, 새콤함을. 그래서 아주 너무 달지도 않고 되게 우유 크림 맛이 좀 나는, 딸기 크림 맛이 나는 과자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 한번 2,400원이어도 인정이에요. 자, 여기서 또 그냥 먹으면 또 재미가 없겠죠. 우유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랑 우유를 좀 챙겨오겠습니다. 그릇을 챙겨봤고요. 흰우유, 국물이죠. 맛있는데요? 이게 한정판이라서 최근에 마트 갔더니 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맛있는 과자였으면은 좀 많이 사둘 걸 그랬어요. 우유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왠지 이거 우유 가게인 것 같아갖고 우유도 같이 한번 사봤습니다. 오! 색깔 봐, 와. 미쳤다 그냥. 색깔이 미쳤고요. 뭐 오감자 딸기맛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오감자 딸기맛 비주얼. 되게 색깔만 보면은 불량식품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보면은 되게 포근한 맛입니다. 포근한 맛이고 우유를 한번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힘들어야죠, 우유는. 진짜 리얼 딸기우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흰우유라서 이게 부으면은 완전 딸기우유가 되지 않을까. 맛있다. 역시 그냥 우유도 맛있네요. 자, 우유를 한번 흰우유를 부어보겠습니다. 스톱!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자, 오감자 딸기 에다가 우유를 바로 한번 부어봤습니다. 우유를 부어봤고 생각보다 좀 빨리 눅눅해진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생각보다 맛이 막 진하진 않아요. 좀 더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맛을. 근데 맛있어요. 결론적으로 맛있고. 이게 바로 녹네. 이게 바로 눅눅해지니까 바로 먹어야 됩니다. 약간 바삭바삭할 때 먹어야 돼요. 탕수육 그 부먹 대신에 찍먹처럼.
전 지금 구멍이라서 약간 반은 눅눅하고 반은 바삭한 맛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과자 자체가 우유 크림 맛이라 그런지 우유랑 같이 넣으니까 그렇게 막 큰 시너지가 작용하지 않네요. 그냥 소소한 맛. 네. 그래도 맛있습니다. 되게 은은하게 나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세지가 않아요. 딸기 향이. 간을 잘 잡았네. 와, 크런키가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재료를 아끼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딸기우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자 자체가 간을 좀 은은하게 해놔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딸기우유처럼 변하진 않는다. 둘 다 우유 싸움이에요. 흰 우유랑 이 딸기우유 크림이랑 합쳐서 그냥 크리미한 맛이에요. 과자 자체가. 우유도 이제 크림 맛이고 오감자 딸기도 딸기우유 크림 맛이라서 크림해서 우유랑은 그렇게 막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어울린 것도 아니야. 그냥 서로 50대 50이야. 개인적으로는 그냥 과자를 드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감자 딸기는 생각보다 조화롭진 않다. 우유랑은. 약간 군대에서 빵식 먹는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군대리아 빵식 먹는 느낌. 눅눅해져서 빨리 먹고 치우겠습니다. 맛있어. 근데 과자 자체가 사계예요. 평양 딸기예요. 슴슴하게 좋네요. 저 너무 달 줄 알고 우유를 사왔는데 하나도 안 달아요. 약간 새콤한 맛이 더 부각된 것 같아요. 과자 자체는 좀 크리미한 맛이고 겉에 딸기 크런키가 좀 새콤하다. 건딸기라서 저는 좀 선호하는 맛입니다. 심심한 맛. 보통 과자들은 좀 자극적인 맛이 강한데 오감자 딸기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아요. 되게 건강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네요. 뭐 비주얼은 요런 비주얼, 딸기 크런키가 있다는 거, 겉에 막 이렇게 붙어있죠. 도깨비 망망이 같아. 자, 먹방은 일단 심플하게 할 거고요. 어제 제가 영화관 갔거든요. 영화 보러. 그 봉준호 감독님이 이번에 만드신 미키 17? 그 영화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키 17 영화 뭐 줄거리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후기 리뷰,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텐츠로 먹방도 하고, 네, 미키 17 영화 리뷰 한번 제 말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고 오겠습니다. 네, 먹방은 이렇게 끝났고 바로 어제 본 영화죠. 영화 미키 17 줄거리 및 이제 스포 감상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키 17을 제가 어제 영화관에서 보고 왔는데요. 영화 줄거리 소개에 앞서서 좀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화명동이거든요. 화명동인데 원래 20년 동안 이제 화명동에 CGV가 있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12월 연말까지 하고 이제 CGV가 망했어요. 20년 동안 운영하다 망했고, 거의 22년?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2000년인가 거의 뭐 20년 됐죠. 22년 정도 됐겠네요. 아무튼 CGV가 저희 동네에서 22년 동안 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낭만이 없네, 그래 느꼈죠. 내가 사는 고향에서 영화관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또 인수할까, 어떤 게 생길까, 약간 제 사람들을 추측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메가박스가 2달 만에 이제 올해 2025년 3월 1일, 정확히는 2월 28일 날 오픈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CGV가
폐업하고 메가박스가 인수했습니다. 2달 만에 인수했고, 그래서 어제 오픈하자마자 제가 메가박스를 다녀왔어요. 심지어 그게 미키 17이 2월 28일날 개봉했거든요. 그때 맞춰서 오픈한 것 같아요. 메가박스가 화명점이. 그래서 화명동 주민으로서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CGV 마지막 거의 하얼빈 보러 갔었거든요. 폐업 직전에 크리스마스 날.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조조로 가니까. 근데 CGV가 이제 지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이제 화명점 CGV는 좀 문제점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클라이너가 아니었어요. 요새 다 리클라이너 하잖아요. 막 소파 막 채워놓고. 그냥 오픈 초기에 그 뭐냐, 2000년대 초반 감성의 그런 의자였어요. 딱딱하고 시트 안 바꾸고.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막 포스터도 진열돼 있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포스터도 이제 안 갖다 놓더라고요. 전 포스터 가지로 솔직히 포스터 받으려고 가는 곳도 있거든요. 영화를 보려고 하는 곳도 있지만 이 포스터가 요새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리클라이너는 솔직히 뭐 취향 차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 있는 게 좋죠. 근데 리클라이너에 대해서 또 약간 설명하자면은, 또 옛날 그 의자가 또 그 맛이 있거든요. 딱딱하지만 뭔가 좀 푸근한 맛이 있단 말이죠. 옛날 영화관 의자들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업데이트를 안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CGV가 좀 약간 영업 부진이 아닌가. 좀 리뉴얼도 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다 영화를 안 보다 보니까 야간에 보는 그런 상영관들도 없더라고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야간 상영이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화명점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것 같아요. 영화계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아쉬웠던 거는 포스터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업데이트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제 폐업하지 않았나. 그래서 메가박스를 어제 갔거든요. 오픈해서 갔는데 2월 28일 날 메가박스를 갔는데, 맞아, 보여드릴 거 있다. 어제 메가박스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메가박스를 갔다 오니까 되게 오픈 날이라 그런지 요걸 주셨습니다. 이제 메가박스 오픈 기념으로 첫 손님이라서 무료 쿠폰을 줬습니다. 알바분께서. 이제 영화 끝나고 쿠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쿠키가 없더라고요. 미키 17이. 그래서 쿠키 끝나고 알바하는 분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밖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화면도 주민으로서 되게 저는 중요한 거였거든요, 영화관이. 그래서 어제 미키 17 이거 보고 왔고요. 요새 조조가 11,000원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받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거의 크게 바뀐 건 없고, 그냥 간판이 CGV에서 메가박스로 바뀌었고, 역시나 포스터 있냐고 물어보니까 포스터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건 좀 지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완전 번화가 동네면은 포스터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포스터가 좀 안 나온 주제인 것 같고, 일단 화명점은 포스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자 바뀐 건 되게 좋았어요. 지금 리클라이너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리클라이너 단점은 영화 보다가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으면서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좋으면 또 좋은 대로 문제야. 아무튼 리클라이너로 바뀌었다는 거. 화명점 영화관은 CGV에서 메가박스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자주 갈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랬고 미키 27을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썰들, 후기들 제 맘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 맘대로 해석해 볼 거고 미키 27 이제 저는 사실 검색을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단순히 그냥 화명점 메가박스가 오픈한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오픈 날이라 그런지 영화 상영이 일단 미키 17밖에 없더라고. 해서 뭐지 하고 봤는데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봐야지 하고 갔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대표 영화가 이제 기생충, 뭐 살인의 추억, 뭐 떡국열차, 설국열차, 뭐 되게 이름이 많은데 비모가 20년 이상 이제 감독으로 이제 활동하셨고 칸 영화제도 엄청 많이 수상하셨죠.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되게 평소에 좋아해서 바로 갔죠. 그냥 미키 17이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바로 갔죠. 6년 만에 찍었다 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미키 17을 찍었다고 해서 그냥 봉준호 감독님만 보고 바로 그냥 예매했습니다. 전날에. 그래서 장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포스터만 보고 봉준호 감독님이 만든 거 말고 바로 그냥 결제하고 갔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뭐 유명해서 영화를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영화 자체가 재밌어야 저는 가거든요. 작품 자체가 좋아야 저는 가는 편인데 평소에 봉준호 감독 그 작품의 세계관을 저는 좋아해서 그 봉준호 감독님의 특징이 있거든요. 영화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주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인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살고 못 살고의 어떤 그런 계급 사회 그런 걸 좀 잘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영화에서 항상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인간의 어떤 잘 사는 사람, 뭐 중산층,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계급 사회들을 영화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생기는 아무튼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영화로 녹게 된다는 게. 근데 이번에 미키 17에서는 그런 클리셰는 없고 뭔가 다른 감독이 만든 줄 알았어요. 재밌었는데 다른 감독이 만든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계급 사회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상류층, 뭐 하류층 이런 급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국 가서 뭐 촬영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미키 17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미키 17을. 이게 한 2시간 20분짜리 영화예요. 2시간 20분짜리 영화고 처음에 이제 장면이 로버트 패틴슨이 주인공이거든요.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레미제라블, 뭐 해리포터, 뭐 다수 작품들이 했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또 이게 나오셨더라고요. 주연으로. 미키 17이 어쨌든 주연이 로버트 패틴슨인데 첫 장면이 그 로버트 패틴슨 미키 17로 부를게요 이분을. 미키 17이 이제 빙하기에 떨어진 장면이 나와요. 빙하 시대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는데 거기서 누가 구조해주러 온단 말이에요.
구조해주러 오는데 그게 친구예요.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 그분이 구조하러 와요. 무슨 헬기 같은 거 타고. 근데 구조할 것처럼 하더니 그 미키 17을 구조 안 하고 총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랬냐 나중에 보여주거든요. 어차피 너 살 거잖아 하면서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키 17은 그거예요.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왜 안 살려주냐면은 그 인간을 복제하는 프린터가 있거든요. 복제하는 프린터가 있는데 이 미키 17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미키가 17번째 복제됐다는 얘기거든요. 인간 프린트로. 그래서 기억만 계속 이제 기계로 살리고 육신은 자꾸 이제 생체 실험하듯이 인간 생체 실험하듯이 막 다른 행성에서 막 테스트한 거예요. 죽으면은 또 살리고 죽으면은 또 살리고 인간 프린트로 이게 계속 재생되는 건데 그래서 미키 17이 17번째 이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시 재생하고 기억만 이제 그렇게 살려놓는 거예요. 기계로. 그래서 미키 입장에서는 그냥 살려주지 왜 그냥 가는지 약간 좀 인간미가 떨어진 친구죠. 그 미키 17의 친구는. 어쨌든 그 친구 안 살려주고 미키 17을 계속 무시해요. 너 어차피 살 거잖아 하면서 어차피 기계 프린터 나올 건데 또 뭐하러 내가 살리냐 하면서 그냥 가요. 매정하게.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거의 뭐 생쥐처럼 생체 실험하는 쥐처럼 취급하는데 어쨌든 영화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미키 17이 이제 재난에 빠졌는데 빙하 시대 같은 곳에서 친구가 구해준 척 하다가 총만 들고 그냥 갑니다. 구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미키가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미키 17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익스펜더블이라는 그 되게 위험한 생체 실험 거기에 지원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거예요.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 살기보다는 이제 다른 행성을 가서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다른 행성을 가서 사는 스토리인데 이제 지구에서 안 살고 이제 다른 행성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에 대한 또 장면이 나와요. 미키 17이 그 아까 말한 스티븐 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이제 사업 제안을 이제 받아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스티븐 연이 미키 17한테 자꾸 사업하자고 제안해요. 그 뭐 햄버거 가게 말고 뭐 마카롱 가게가 잘 되니까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해서 그 스티븐 연이 미키 17을 계속 꼬셔요. 지구에 있을 때 행성 가기 전에 마카롱 사업 잘 될 거라고 같이 사업하자고 하면서 스티븐 연이 미키 17을 꼬셔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카롱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채업자가 이제 막 빚더미에 오르니까 사업하다가 사채업자가 막 따라와요. 미키 17이랑 스티븐 연한테. 스티븐 연 미키 17한테 계속 이제 사채업자가 따라붙는데 그 사채업자가 진짜 악덕이에요. 막 지구 끝까지 따라온다고 잔인한 그런 사채업자인데 거기에 실증 나서 미키 17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행성에 지원하는 거예요. 익스펜더블이라는 그 전부 다 기피하는 직종 그 인간 프린트 실험 대상이죠. 그 익스펜더블 뜻이 소모품이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거의 일회용품. 그래서 처음에 그 미키 17이 지구에서 이제 사채업자가 싫어가지고 꼴도 못 싫어가지고 그 다른 행성에 지원하는데 그 지원서 계약서라 해야 되나? 설명서를 안 보고 이제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익스펜더블이야. 그래서 그 지원할 때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이 다들 약간 좀 의아해하는 반응이에요. 다들 기피하는 직종인데 약간 왜 지원했냐는 식으로 쳐다봐요. 미키 17을. 익스펜더블 굳이 왜 가냐는 식으로 네가 왜? 그거 힘들 텐데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미키 17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버려요. 지구도 싫고 사채업자도 싫고
다 끌고 지나가지고.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하다가 익스펜더블 혼자 이제 미키입실이 하거든요. 혼자만의 보직인데 그게 꿀보직이 아니고 완전 헬보직입니다. 군대로 치면. 누구나 이제 기피한 직종인데, 그래서 스티븐 연도 같이 그 지원하거든요. 근데 스티븐 연은 무슨 그 행성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쓰레기 조각하는 그런 처리반?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처리반이랑 뭐 차 타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업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완전 달라요. 어쨌든 이 미키 17이 엄청 힘든 보직에 들어가서 익스펜더블이라는 보직에 들어가서 실험을 당해요. 계속 인간 프린트죠. 막 우주에서 바이러스 있는지 없는지, 막 다른 행성 가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혼자 이제 나가서 막 테스트를 해요. 생체 실험을. 나머지 인원들은 비행기 안에서 그 미키 17을 보면서 계속 그냥 생쥐 취급하듯이, 거의 동물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목숨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는데 밥도 밥 같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액체 소스에다가 비스킷 조그만한 거,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줘가지고 식판에다가 그걸 밥을 먹거든요. 왜냐면 이 행성 자체가 이제 그 다른 행성 가는 거 자체가 아직 그 행성에 뭐 풍부한 자원이나 식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냥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지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구에서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그 지원자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 안에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령관이 이제 헐크거든요. 헐크 배우죠. 아무튼 헐크 그분이 이번에 악덕으로 나오는데, 헐크 배우분이 악역으로 나오는데 진짜 완전 사이코패스로 나와요. 거의 독재자, 히틀러급으로 트롤질을 하는 이제 배역으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미키 17에서 그 헐크 분이 사령관이에요. 다른 행성으로 이제 가는 총 책임자 이제 사령관인데, 관종이에요. 약간 TV에 나와서 쇼하고 막 온갖 행세를 다 하는데, 그 헐크 배우분 완전 이제 사령관인데 게트롤로 나오고, 그 사령관분 와이프도 있거든요. 할망구. 그 서양 할망구가 있는데 그 할망구가 또 사이코예요. 끼리끼리 받는다고 하죠. 완전 악역인데 쌉해거든요. 나도 그 출연해요. 이제 헐크 분이랑 헐크 와이프 할망구, 성격이 완전 파탄자거든요. 그분들이 사령하고 지휘를 해요. 다 총괄하고 책임하고 다른 행성 가는데, 어쨌든 그 행성이 아직 뭐 절삭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구인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그냥 떠나는 여정에서 나온 스토리인데, 지구가 이제 싫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겠죠. 미키나 뭐 스티븐 연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식량이 많이 없으니까 그 사령관이 되게 아껴요, 식량을. 그래서 배식을 적게 준단 말이죠. 소스랑 뭐 이상한 비스킷 주고 끝이에요. 그래서 미키는 계속 생체 실험 나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헐크가 연설을 해요, 방송으로 밥 먹다가. 근데 미키 17이 방송이 이제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뻔하니까, 쓸모없는 얘기니까. 헐크 씨가 방송을 막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미키 17이 밥 먹다가, 배식 받고 밥 먹다가 옆에 다른 이제 동료한테 눈이 맞아요. 흑인 누나가 한 명 나오는데 그 누나는 이제 요원이거든요. 완전 특수요원처럼 뭐 소방, 경찰 이런 업무를 다 해요. 요원 제압하는. 이제 그분도 정상이라 그런지 그 헐크의 방송을 안 듣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쓸모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 미키 17이랑 그 흑인 누나랑 눈이 맞아요. 밥 먹다가. 그래서 바로 그 연설하는 와중에 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야스를 합니다.
미키 17이랑 흑인 누나랑 눈 맞아가지고 야스라하는데 되게 사랑에 빠지거든요. 왜냐면 미키 17은 좀 왕따예요. 좀 거기서 이제 인간 취급을 못 받거든요. 하도 이제 생체 실험 당하고 인간 프린트로 재생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흑인 누나랑 이제 눈에 맞은 이유가 그나마 그 흑인 누나는 좀 인류애가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는 그런 인류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키 17이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흑인 누나도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야스를 합니다. 그래서 막 야스를 하다가 서로 이제 되게 돈독하게 지내거든요. 여자친구로서 남자친구로서 지내다가 이제 미키 17이 자꾸 이제 생체 실험 당하는 걸 아니까 그 흑인 누나가 자꾸 걱정을 하고 막 따라가요. 그런 생체 실험할 때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실험실에 막 들어가고. 근데 그 실험실에서도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실험 연구원들이 있는데 흰색 가운 입은 애들이, 연구원들이 절반은 좀 싸패고요, 절반은 되게 인류애가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미키 17을 보면서 연구원 중에 그 안경 낀 여자 배우분이 있거든요. 그 안경 낀 여자분이 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또 미키가 실험을 그 인체 프린팅 당할 때마다 이게 막 잘못 쓰러지거나 이렇게 잘못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연구원이 안경 낀 여자 배우분이 되게 착한 분인데 그 미키 17을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챙겨줘요. 잘못 나왔을 때마다. 물론 그게 본인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본인 일이 엄청 막 열과성을 당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근데 또 다른 그 사페 직원들은 관심도 없어요. 미키 17이 뭐 나오든 말든 약간 인간 목숨을 벌레 취급해요. 막 옆에서 막 동전 치고 있고 막 지들끼리 하하호호 막 웃고 있고 그러고 있고, 아무튼 혼자 이렇게 막 안경 끼신 분은, 안경 낀 배우분은 미키 17을 엄청 정성스럽게 이제 업무를 다해요. 사람의 그런 감정이 연민도 있고. 그 사람은 이제 미키 17 편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렇게 막 실험 당할 때마다 미키 17이 그 안경 낀 연구원이 되게 물어봐요.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막 케어해주고 하나하나 막 섬세하게 막 신경 써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어쨌든 미키 17이 계속 이제 생체 실험 당해요. 행성이 아직 도착한 게 아니니까, 정착한 그런 행성이 없으니까 계속 실험해요. 계속 실험 당하다가 이제 아까 그 첫 장면 있죠. 그 첫 장면에 빙하기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빙하기 떨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빙하기 떨어지고 와서 친구가 안 구해주고 하고 이제 크리퍼라고 있거든요. 크리퍼. 그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리버죠. 리버. 그게 봉준호 감독이 프랑스의 크루아상을 보고 영감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징그러웠거든요. 크리퍼라고 이제 약간 벌레처럼 애벌레 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그냥 라바라고 부를게요. 라바. 귀엽게. 이 라바 친구들이 그 빙하에 떨어진 미키 17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빙하 틈 사이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라바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키가 빙하에 떨어져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라바들이 나온단 말이죠. 갑자기 동굴 안에서 라바들이 미키를 먹으려고 하다가 안 먹어요. 그냥 안 잡아먹고 미키를 이제 살려줘요. 그래서 미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재생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장면 보고 느낀 거는 약간 그거였어요. 봉준호 감독이 여기서 그걸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인간들은 이제 그런 징그러운 이제 벌레나 이런 거를 보면은 경계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거를 깊게 탐구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버린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데 봉준호 감독은 그걸 좀 캐치해서 그런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라바 이제 크리퍼라는 그 라바 애벌레 그 가상의 동물을 이렇게 좀 혐오적으로 표현했지만 되게 인간들이 경계한단 말이죠. 처음 보는 생물이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연출하신 게 아닌가, 좀 노린 게 아닌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좀 비꼬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죠. 미키 실도 처음에 이제 날 잡아먹겠지라는 그런 판단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장면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걔들은 착한 애들이었어요. 라바 크리퍼 이 친구들은 착한 애였고 사람을 안 잡아먹는 이제 애벌레였던 거죠. 착한 동물이고 어쨌든 이 미키 17을 살려줬어요. 크리퍼 애들이 라바 애들이 다 같이 막 와가지고 미키를 안 잡아먹고 갑자기 동굴 밖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키 17은 내가 맛이 없나? 왜 안 먹지? 약간 혼자만 생각해요. 그래 놓고 잠시만요. 코 한 개 얼려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미키 17이 살아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미키 17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미키 18을 인간 프린터로 다시 만들어요. 미키 18이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미키 17이 생존해놓고 그 어떤 다른 그 지게차 모는 업무하시는 분 차를 이렇게 찾거든요. 생존한 다음에 미키 17이 잡아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쉬려고 딱 누웠는데 미키 17이 바로 옆에 자기 방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키 18인 거예요. 똑같은 그 미키 17, 미키 18. 그래서 미키 17은 죽은 줄 알고 비행기 안에서 미키 18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키 방 안에서 미키 17이랑 미키 18을 만납니다, 서로. 근데 서로 이제 귀여움 같은데 성격은 또 틀려요. 이 미키 17 주인공은 성격이 되게 우유부단하고 착해요. 순수하고 정의롭고. 근데 미키 18은 완전 다혈질이에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빡 돌아 그냥. 개빡 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어져요. 미키 17이. 미키 17이 이제 미키 18을 보고 서로 놀라는데 그게 멀티플이라고 이제 두 명 다 복제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근데 17이나 18이 이제 제가 정의를 할게요. 순한 맛 미키 17이고 매운맛 미키를 18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순한 맛 미키랑 매운맛 미키가 만났는데 이게 두 가지 다 이제 복사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멀티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멀티플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지구에서 이미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 헐크 그분이 사령관이니까 한번 이제 행성 떠나기 전에 미리 이제 지구에서 그 장면에 나와요. 지구에서 그 당시에 인간 프린트 만든 연구원 중 한 명이 사페인데 그 사페가 이미 악역을 한번 했어요. 그 사페가 실제로 그 영화에서 인간 프린터로 자기 복제를 해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그 멀티플을 3개나 만들어요. 지구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막 노숙자를 막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멀티플 그래가지고 금지가 됐어요. 지구에서. 악용해서 하니까 누가 이걸 법적 처벌 받아야 해서 그 3명 다 이제 인간 프린터가 된 그 사페가 있는데 그놈이 이제 그거예요. 3마리 만든 이유가 하나는 이제 범죄용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자아는 이제 알리바이용, 세 번째 자아는 완전 평범한 시민용으로 해서 아무튼 3개를 만들어서 그 인간 프린트를 만든 연구원 중 한 명이 사페인데
그 자식이 이제 아용에서 인간 프린트로 자기 복제를 3개나 해요.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사회 문제가 돼서 막 청문회를 해요. 그 행성 가기 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청문회를 하는데 이 인간 프린터를 이게 복제를 해서 악용하면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 헐크는 행성 가기 전에 이제 지구에서 그 선언을 하고 와요. 약속을 하고. 멀티플이 되면은 우리가 그냥 없애겠다. 기억도 없애고 다 그냥 모조리 없애겠다. 멀티플 하는 놈들은. 거의 뭐 사형이죠. 지구로 치면은. 아무튼 사형을 해버린다. 뭐 이런 뜻인데, 멀티플은 어쨌든 하면 안 돼요. 선을 지키는 건데, 서로 이제 지구에서 약속을 하고 와요. 아무튼 행성 갈 때. 근데 이제 미키 17이랑 미키 18 이제 이렇게 멀티플이 된 거죠. 그렇게 됐다가, 근데 이걸 숨겨야 되잖아요. 걸리면 안 되니까. 서로 숨겨요, 초반에. 이 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키 18이든 미키 17이든 기억은 똑같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 아까 스티븐 연이 이제 그 친구라 했잖아요. 그 마카롱 사업 같이 한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 그 용암 같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 용암 같은 데 이제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미키 17이 이제 항상 그 생체 실험 당하고 죽을 때마다 글로 던져지거든요. 용암 쪽으로. 그 스티븐 연도 같이 이제 그쪽으로 소각하는 조직인데, 어쨌든 미키 18이 그 미키 17 보고 갑자기 말 걸어요. 그 스티븐 연 그마 니랑 같이 마카롱 사업에서 망한 거 아니냐고. 기건 다 했죠. 18도 17도 둘 다 이제 같은 DNA다 보니까 그 스티븐 연이 마카롱 사업 실패한 걸 18이 듣고 빡 돈 거예요. 아니까 빡 돌아가지고 그 소각장을 가요. 몰래 숨어요. 스티븐 연을 빠뜨리려고. 그놈 조져버릴 거라고 18이. 워낙 싹패다 보니까 미키 18이 성격이 이제 더럽다 보니까 그거 듣고 이제 못 참아가지고 스티븐 연을 실제로 그 용암 동굴에 떨궈요. 쓰레기 버릴 때 숨었다가 이제 스티븐 연이 소각을 할 때 떨궈요. 근데 중간에 스티븐 연이 이게 잡고 이제 그 용암 출구에서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제 미키 18이 그 뜨거운 이제 용암 지진, 그런 대장장이 지진, 그 뭐지, 용암 창으로 이렇게 약간 위협해요. 더 떨어지라고. 스티븐 연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잡고 있거든요. 용암 동굴에 입구에서 막 발로 밟고 막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뒤에서 이제 다른 그 관계자들이 와 오는 소리 들려. 그 소리 듣고 바로 다시 구출해서 들어가요. 숨어요. 스티븐 연을 구출해서. 왜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미키 17이랑 미키 18이 이제 스티븐 연을 구해서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관계자들이 왔으니까 숨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웅성웅성 돼요. 웅성웅성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숨어서 미키 18이 그 스티븐 연에게 속삭여요. 막 이렇게, 아 너 발설하지 마라. 내가 주기로 했던 거 발설하지 마라. 말하면 조져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살려는 들릴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미키 17이랑 미키 18이 트리플이 됐다는 거, 트리플에 멀티플이 됐다는 거. 그래서 멀티플이 안 걸려야 되는데 계속 아무튼 숨어요. 숨는데 그 흑인 누나 있죠, 여자친구.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 미키 18이랑 가다가 만나요. 그래서 갑자기 또 둘이 야스래요. 이 매운맛 미키랑 그 흑인 누나랑 만나서 갑자기 야스래요. 그 흑인 누나는 당연히 멀티플인 거 몰랐겠죠. 근데 미키 17은 그걸 보고 좀 빡쳐하죠. 왜냐면 여자친구는 한 명인데 지금 미키는 2명이야. 같은 존재지만 이제 미키 18이랑 사랑을 나눈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미키 17을. 그걸 보고 막 몰래 숨어서 이제 안 걸리면서 멀티플을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키 17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자기 방에 이제 미키 18이랑 그 흑인 누나랑 야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사이에 미키 17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관계자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해요. 그 헐크 그 악역 사령관 그 배우분이랑 그 사페 마누라 그분이 무슨 만찬에 초대해요. 되게 실험 뭐 수고했다고 갑자기 만찬에 초대해요. 평소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갑자기 뭐 만찬에 초대하는데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어요. 미키 17이 평소에 못 먹었던 걸 먹으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데 근데 거기에 미키 17만 온 게 아니라 그 다른 예쁜 누나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분도 요원이었나 그랬는데 친구 한 명 잃어요. 한번 중간에 친구 한 명 잃고 막 식사를 같이 해요. 아무튼 그 만찬에 초대된 사람이 미키 17이랑 그 예쁜 누나 한 명, 그래서 2명 초대돼서 그 헐크 배우분이랑 헐크 마누라 할망구 그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만찬에 그 헐크 그 사령관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쁜 누나한테 자꾸 막 그 설교를 해요. 막 이제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가면은 네가 최고의 유전자가 될 거라 하면서 막 극찬을 해요. 근데 예쁜 누나는 그걸 듣고도 빡쳐가지고 내가 뭐 자궁임? 이지랄해요. 아무튼 그 지랄하는데 그 예쁜 누나가 이제 듣고 나서는 기분이 나빠서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옆에서 미키 17은 계속 밥을 먹어요. 평소에 못 먹었던 거니까. 인체 실험 나오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만찬이 실제 그 음식 만찬이 실험 만찬이었어요. 그 만찬 자체도 이제 페이크라는 걸 알려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도 약간 겉으로 만찬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무슨 실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음식들을 넣어서 이제 페이크 만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키 17이 막 허겁지겁 먹다가 토르해요. 막 토르하고 막 두드러기 나고 옆에 있던 그 예쁜 누나가 그걸 보고 빡쳐가지고 이것도 실험이냐면서 막 개빡던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요. 박차고 나가고 그래서 그 예쁜 누나 방으로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꼬드기거든요. 미키 17을 꼬드기는데 그 예쁜 누나 방에 가면은 그 같이 일했던 동료가 죽은 동료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외로웠는지 혼자 이제 지낸 게 외로웠는지 그 이쁜 누나가 그 미키 17을 계속 간병하면서 자기 방에서 약간 플러팅을 하거든요. 약간 야스각을 잡는데 예쁜 누나가 미키 17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확실히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흑인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흑인 누나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거절하고 나가요. 미키 17이 일단 그 미키 18이랑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그걸 못 보니까 중간에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흑인 누나는 아직 모르죠. 멀티플이 된 거를. 근데 미키 17이 그 자기 방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만나거든요. 흑인 누나랑 미키 18을 만나요. 흑인 누나 놀래가지고 2명이네? 이지랄해요. 그럼 둘 다 내 거 이지랄 하는 거예요. 흑인 누나가 약간 남미세예요. 흑인 누나는 흑 중에서 남미세인데 둘 다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흑인 누나는. 근데 또 하필 문이 열려 있어. 근데 왠지 걸릴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문을 좀 닫고 떠들어야 되는데 자꾸 미키 방을 열어놓고 그 흑인 누나랑 그 매운맛 미키랑 순한맛 미키랑 3명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약간 트러블이 생긴 거죠. 멀티플 이제 숨겨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흑인 누나는 이제 좋아가지고 미키가
두 명이네 하면서 세 명에서 이제 사랑을 나눠요. 세 명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 미키 17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 도저히 집중 안 된다고 나가달라고. 근데 안 나가고 매운맛 미키는 결국 미키 17 나가려고 한 찰나에 그 아까 말한 이쁜 누나가 미키 17이 걱정되는지 미키 17 찾으러 방에 들어와요. 거기서 걸려요 멀티플이. 그래서 그 예쁜 누나가 그걸 목격하고 멀티플을 바로 이제 고자질하러 나가려고 해요. 멀티플이네 다 말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쁜 누나가 이제 보고하러 나가요. 보고 나서 근데 흑인 누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갑자기 흑인 누나가 잡더니 나가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해요. 여기서 좀 가관인데 그 이쁜 누나는 이제 이미 미키 17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이쁜 누나가 이렇게 협상하거든요. 미키 17은 내가 할게. 미키 18은 너 가져. 그러면 동등하잖아. 이게 이쁜 누나의 주장이고 흑인 누나는 이제 남미자라서 둘 다 가지려 해. 미키 둘 다 내 건데 이지랄해. 흑인 누나는. 그래서 이쁜 누나는 빡쳐가지고 협상이 안 되네? 그럼 나 다 말하려고 갈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관계자한테 걸려요.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걸려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 헐크 사령관한테 끌려가서 결국 이제 감옥 신세를 지죠. 4명 다. 멀티플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거의 확정받았는데 이제 사형되기 전에 감옥에 수감돼요. 수감되는데 갑자기 스티븐 연이 그 감옥에 수감된 그 미키 순한 맛, 미키 매운맛, 흑인 누나, 이쁜 누나 이게 감옥에 수감되는데 스티븐 연이 이제 중간에 그 감옥에 놀러와요. 이상한 동영상 찍는 사람이 한 명이랑 부사수랑 같이 오는데 스티븐 연이 아까 미키 17 친구라고 했잖아 지구에서. 근데 친구인데 그렇게 막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친구고 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친구예요. 지 불리하면 버리는. 그래서 또 지가 또 불리하다가 유리해지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미키를 보러. 근데 이미 그 미키 18은 스티븐 연을 죽였다 살려줬지만 이제 바뀐 거죠.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 스티븐 연이 그 수감자들을 이제 동영상을 찍거든요. 미키 이제 멀티플한 미키들이랑 흑인 여자, 흑인 누나들 그리고 이쁜 누나, 이 수감되어 있는 누나들을 막 찍어요. 찍으려고 하는데 그걸 왜 찍냐면은 그 마카롱 사업 망했다고 했잖아요. 지구에서 그 사채업자들이 이행성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키를 그 전기톱으로 조져버리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이제 사채업자가 편지를 보내요. 행성으로. 그래서 스티븐 연은 자기는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보내는 거라고 갑자기 막 코스프레해요. 친구야 한번 살려달라면서 미키한테. 미키 입장에서는 이 새끼 사람 새끼가 아니네 그런 생각 안 했죠. 어쨌든 스티븐 연은 그 사채업자한테 죽기 싫어서 이제 그 미키 17 그 조진 영상을 만들려고 와요. 이제 사형 선고된 수감된 곳에 영상 찍으러 와요. 스티븐 연이 와서 찍으려는데 이제 옆에 있는 부사수가 오해시네요. 미키 18을 안 죽이시고 17을 죽이려 하시네요. 스티븐 연이 그 말해요. 순한 애가 더 낫다고. 이제 매운맛 이제 미키 18은 좀 조질 때 힘드니까 그냥 순한 17이 낫다고 17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채업자한테 오늘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그 미키 18이 되게 차분하게 설득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약간 설득해요. 그냥 내가 17 대신 내가 죽을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그 부사수를 꼬드겨요. 스티븐 연 옆에 있는 그 동영상 찍는 부사수 있잖아요. 그분을 꼬드겨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그 부사수 스티븐 연 그 부사수의 총을 뺏으면서 동시에 열쇠를 뺏으면서
스티븐 형한테 총 쏘고 열쇠로 자동차를 풀고 나와요. 18이. 그래서 바로 제압하고 그 수감된 애들을 다 풀어줘요. 그 매운맛 미키가 그렇게 한 척하면서 결국 사첩자한테 그 보낸 영상 못 찍죠. 매운맛 미키가 제압을 했기 때문에 열쇠를 빼돌리고 그래서 그렇게 수감된 거를 본인들이 풀어요. 어떻게 이게 설득해가지고 페이크 쳐가지고 풀고 나와서 제압을 하고 나오는데 뭐 어쨌든 가다 걸려요. 가다 걸려가지고 그 헐크 사령관이랑 그 헐크 마누라 그 할망구 있죠. 그 외국 할망구가 완전 개싸패거든요. 걔도 이제 지구상에 먹을 거 많은데 다른 행성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소스를 찾아요.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소스를 찾는데 그 할망구가 자꾸 이제 소스를 그 할망구는 좀 소스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스 패티시가 있고 뭐만 할 때마다 소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헐크 그 사령관이 그 부하 직원들한테 행성에 있는 돌을 막 가지고 오래요. 그거를 이제 회부해봐야 된다고. 어떤 성분인지 모르니까 일단 돌을 가져와서 막 연설을 해요. 회부해보는데 레이저로 회부하거든요. 돌을. 어쨌든 행성에서 가져온 돌을 회부하는데 레이저로 회부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사령관이 돌이 반듯하게 잘리거든요. 레이저로. 잘리는데 연설하다가 그 잘린 레이저로 자른 돌 안에서 크리퍼가 나와요. 그 라바 애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그 뭐지 헐크를 물어요. 연설하다가 세게 무는 거 아닌데 아무튼 겁만 주는데 근데 헐크는 그걸 처음 보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바로 이제 와 데프콘이다 하면서 막 이제 비상 상황을 이제 발령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고 뭐 봉쇄하고 막 바이러스 뭐 백신 가져와야 되고 막 긴급 상황이 된 거예요. 크리퍼가 나타났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어쨌든 돌 안에서 크리퍼가 나오는데 그 크리퍼를 한 마리 이제 조져요. 그 헐크가. 근데 그 크리퍼는 아까 말했듯이 그 미키 17을 살렸잖아요. 저 그 장면 보고 느꼈거든요. 아 얘네들 나쁜 애들 아니구나. 오히려 인간보다 더 착한 게 동물이고 식물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장면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거를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애들이었던 거죠. 그 라바들은. 어쨌든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걸 좀 느꼈는데 역시나 그 일반적인 그 영화에서도 사람들은 그 라바들을 보고 비행기 안에 라바가 나오니까 이제 바위 안에서 라바가 나오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막 아 저기 잡아라고 막 실험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마리는 두 마리 나왔는데 돌 안에서 한 마리는 이제 비닐봉다리에 잡아놓고 한 마리는 그 헐크 사령관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죽이는데 그 라바가 한 마리가 죽는데 애기 라바가 죽는데 그 바깥에 있는 비행기 바깥에 있는 라바들이 그 신호를 읽어요. 갑자기 소리가 그 라바의 그 외침이 들리거든요. 텔레파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듣고 애기가 죽은 거 알아요. 라바 애기가 죽은 거 알고 이제 바깥에 있는 라바들은 빡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 겉으로 모든 라바들이 다 나와요. 징그럽게 다 나오는데 얘들이 진짜 무슨 모래도지처럼 되게 꽁꽁 막 이렇게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걔네들 사람을 죽이는 동물들이 아닌데 이제 어쨌든 그 헐크 사령관이 도라에서 나온 라바를 한 마리 조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 사형 선고를 이제 멀티플이 됐잖아요. 그 멀티플을 데리고 와요. 사령관 앞으로 관계자들이 멀티플은 제거해야 된다고 막 이제
막 하는데 그 옆에 그 할망구가 약간 제안을 해요. 아,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그 사령관한테, 헐크한테 말해요. 그 얘는 죽이지 말고 멀티플 하는 애들 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령관이 그 제일 큰 라바를 조지려고 하거든요. 어머니 라바. 걔네를 잡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할망구가. 그래서 폭탄을 그 뭐지 미키 17이랑 미키 18한테 이 폭탄을 연결해요.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령관 팔찌에 17, 18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미키 18이랑 17은 터져버려 죽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할망구가 아이디어 제안해서 아 니네 라바 그 제일 큰 놈 잡고 와라 이렇게 아이디어 던지거든요. 할망구가 그 사령관한테. 그래서 실제로 순한만 미키랑 매운만 미키가 폭탄을 이렇게 재킷을 입고 그 비행기 밖으로 던져요. 그냥 사령관이 니네 그 라바 잡고 오라고, 라바 제일 큰 놈 잡고 오라고. 근데 이미 그 미키 17은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사람 한번 살려준 걸 알기 때문에 미키를 살려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진 않아요. 이거 근데 미키 18한테 말을 하죠. 잡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까 말한 연구원 있죠. 안경 낀 그 착한 연구원. 그분이 미키 17한테 나갈 때 그걸 줘요. 약간 무전기 같은 거, 무슨 라디오 같은 거를 주는데 그게 약간 보청기 같은 거예요. 이제 라바랑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번역기 같은 기계인데 그걸 미키 17한테 주고 간단 말이죠. 이거 쓰면 도움 될 거라면서 개발됐다면서. 그래서 서로 라바랑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기계 하나로 서로 막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령관은 그걸 보고 있어요. 막 그 비행기 안에서 모니터로 전반을 지금 뭐 하냐고 막 왜 안 잡냐고. 그래서 그 할망구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라바를 잡고 와라. 대신 그 미키 17이랑 미키 18은 둘 중에 한 명 죽는다. 라바 꼬리 뭐 100개였나? 10개였나? 먼저 잡은 사람이 승리를 하면서 할망구가 내보내요. 그래서 미키 18이랑 미키 17은 이제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서 칼자루 하나 들고 나가요. 근데 라바를 안 잡죠 당연히. 왜냐면 살려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안 잡고 어쨌든 대화를 나눠요. 라바 그 제일 큰 어머니랑 엄마 라바랑 미키랑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키 18은 안 보여요. 어디로 숨었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하도 이제 미키들이 라바를 안 잡으니까 그 사령관이랑 그 와이프가 빡 돌아가지고 그 비행기 밖으로 나가요. 지가 조질 거라고 막 그 연설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미키 18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사령관을 조지려고 막 뛰어가다가 그 사령관은 이제 차 타고 나가거든요. 무슨 덤프트럭 같은 거 타고 나가는데 연설하면서 그 라바 어머니 엄마 라바를 조지려고 사령관이 나가는데 연설하면서 그 라바들이 이렇게 뭐지 콩벌레처럼 말아가지고 서로 이제 보호 역할을 하거든요. 엄청 보호 역할을 해가지고 안 보여요. 어디가 큰 라바가 어디가 작은 라바인지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산을 만들어요. 라바 산을. 그래서 헐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지지? 누가 엄마 라바지 하면서 막 헷갈려해요. 그 와중에 이제 미키 18은 그 사령관을 조지려고 해요. 아 전말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막. 그런데 근데 또 그 전에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아까 애기 라바 있죠.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안 죽은 거. 그 애기 라바를 한 마리를 이제 실험 대상으로 놨던데 그거를 그 소각장에다가 버리려고 이제 그 사령관이 끈으로 묶어놔요. 근데 걔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막 설득하거든요. 그 라바 죽이면 죽일수록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키 17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막 그 모니터로 막 표시를 해요. 아 죽이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그 흑인 누나가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그 라바
갑자기 어머니 오셔가지고 나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라바를 한 마리 이제 생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흑인 누나한테 그 밧줄로 묶어가지고 떨어질 듯 말 듯 한단 말이죠. 결국은 살려요. 애기 라바를 살리고. 그래서 미키 17이 그 엄마 라바한테 대화를 나눠요. 엄마 라바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엄마 라바는 너네도 이제 한 명 이제 줘줬으니까 동등하게 너희도 한 명 죽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요. 라바랑. 그래서 그 협상이 원래는 미키 17이었는데 미키 18이 중간에 이제 사령관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령관의 단차에 올라타면서 이제 미키 18이 조져요. 그 사령관을. 그래서 18 버튼 누르고 사령관 버튼 누르고 미키 18이랑 그 사령관이 같이 이제 죽어요. 죽고 그 사령관 와이프는 자꾸 소스 타령해요. 평소에 이제 아니 그럴 거면 뭐 지구에서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거 좀 챙겨오지. 근데 안 챙겨와요. 서양 사람이니까 뭐 스리라차로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결국 이제 미키 18이 그 사령관을 조지면서 같이 이제 폭발해서 죽거든요. 죽으면서 이제 그 흑인 누나 있죠. 흑인 누나 결국 그 라바를 살리거든요. 애기 라바 살리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그 흑인 누나가 이제 요원이다 보니까 정의롭거든요. 정의로운데 그 행성 안에서도 이제 법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단 말이죠. 반대 세력, 찬성 세력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법원 같은 거죠. 그런 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흑인 누나가 이제 정치 쪽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본인이 이걸 다 뜯어고치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정치계로 나가서 흑인 누나가 그걸 뜯어고쳐요. 그래서 익스펜더블이라는 이거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그 흑인 누나가 정치 쪽으로 나가서 폐지를 해버리고 그걸 또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그 인간 목사기 있죠. 미키 만드는 그거를 아예 폭파시켜버려요. 근데 그걸 미키한테 줘요. 그 흑인 누나가 연설이 끝나면은 미키가 터뜨릴 수 있게 그 관계자분이 그 착한 그 미키 27 요원분들이 미키한테 줘요. 흑인 누나 연설하는 중에 연설이 끝나면은 미키가 이제 터뜨릴 수 있게 버튼을 줘요. 그래서 막 흑인 누나가 이제 막 연설해요. 익스펜더블은 폐지다. 연설하는 와중에 미키가 약간 잠들거든요. 그 사이에 쪽잠 자는데 거기서 미키가 악몽을 꿔요. 어떤 악몽을 꾸냐면은 그 아까
헐크 그분은 이제 매운맛 미키한테 죽었잖아요, 폭발해서. 근데 미키 17이 그 쪽잠 사는 사이에 악몽을 꿔요. 그 인간 복제기로 헐크가 다시 재생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헐크 와이프 할망구가 인간 복사기 근처에 얼씬거린단 말이죠, 꿈에서. 그 악몽에서 얼씬거리는데 헐크가 다시 복제되는 꿈을 꿔요. 그러다 다시 깨요. 다행히 꿈이었고 이제 흑인 누나의 그 연설은 끝나고 그 악몽 깨자마자 미키 17은 그 버튼을 누르고 인간 복사기를 터뜨려요, 그 실시간 라이브로. 그러면서 끝이 나는데 되게 저는 신선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영화가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봉 감독 영화인 것 같으면서도 좀 클리셰적인 부분이 없어서 좋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끝이 났고 되게 그 미키 17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은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결국 인간은 뭐 지구든 다른 행성이든 어딜 가든 똑같구나.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되게 인간이 좀 나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미키 17을 보면서. 되게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은 나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키 17을 보면서. 어쨌든 뭐 미키 17 저는 재밌게 봤고요. 봉준호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하면은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존재는 나약하다는 걸. 그래서 그 미키 17 영화 보면서도 느낀 거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 있고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인간의 한 사회를 보여준 것 같아요, 다른 행성에서.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한 헐크 와이프 있잖아요, 그 서양 할망구. 그분도 완전 사페인데 그 라바를 실험 대상으로 아까 한 마리 잡았었는데 그 라바를 꼬리를 막 잘라가지고 그걸로 또 막 소스를 만들어요, 그 할망구가. 근데 지는 안 먹으면서 남한테는 막 줘요. 헐크한테도 막 그냥 남편이니까 네가 먹어보라는 식으로 주고, 남들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떤 재료야 하면 몰라 네가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 사페예요. 지는 안 먹으면서 남한테는 권하는. 그게 뭐 실험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남한테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헐크 와이프 할망구는 좀 소스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 소스에 너무 집착해. 그냥 고추장이랑 쌈장 싸가세요 그냥. 뭐 어쨌든 미키 17 보시는 걸 추천하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뭐 영화 재밌냐 재미없냐 하는데 그냥 보세요. 뭐 내가 재밌다고 해서 제가 재밌다고 해서 뭐 다 재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재미없다고 해서 다 재미없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영화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주변 세대의 어떤 그런 평들은 참고 마시고 그냥 본인이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본인이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지. 어쨌든 참고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으니까 그냥 보고 싶으면 보세요. 어쨌든 미키 17 스포 설명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머니 없을 때 방송 찍는데 감자 먹방이랑
미키 17 설명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